안녕하세요. 주말 다들 잘 보내셨죠? 저도 오랜만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진짜 푹 쉬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출근길 뉴스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출근길 뉴스와 함께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휴일인 7일에도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란이 핵합의의 우라늄 농축 농도 제한 파기를 선언하자 추가 제재를 경고하며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현지 시간 7일 연 기자회견에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즉 핵합의에서 제한한 농도 3.67%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이행 범위 축소에 나선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가 현장에 파견된 조사관들로부터 곧 우라늄 농축 실태에 관한 보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핵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서방과 이란의 대화를 재개하는 방법을 15일까지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유럽 핵합의 서명국과 유럽연합에 또 한 번 60일의 말미를 주면서 핵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일에서 11일 유럽을 방문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해 단행한 강제징용 판결 보복 조치와 관련해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이 5일간 방미에 나서 주목된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주미 영국 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서툴다, 무능하다, 불안정하다고 폄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일본의 악화된 언론 자유 실태를 지적하며 일본은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서 소중히 다뤄지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지만 정부는 가끔 독재 체제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협력 사업 재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7일 보도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7일 저녁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두 컨트롤 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휴일인 7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대책 논의를 위해 주요 기업 총수들을 면담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7일 한국과 일본이 빚고 있는 무역 갈등을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해결해야 하며 미국이 중간에서 일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국내에 풀린 일본계 은행의 자금이 18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이 1년 뒤 서울의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넉 달 연속으로 경제는 소비 둔화가 다소 완화됐으나 투자와 수출은 위축되며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실 대응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를 불러온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구조 개선보다 인프라 투자 등 단기 부양책에 치중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이 오지 않았으면 했지만 결국 왔잖아요. 그리고 또 출근하고 싶지 않다 생각했지만 출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근길 뉴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 힘찬 기운, 더 많은 에너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월요일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